안녕하세요. 건축학도 또는 건축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학교마다 또 사람마다 디지털 툴을 다루게 되는 시점이 다를 텐데요. 그래도 항상 거쳐가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케치업 할 거냐? 라이노 할 거냐? 보통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가 스케치업이 훨씬 쉽다. 라이노는 비정형, 그러니까 곡선 디자인을 할 때 좋다 등이에요. 오늘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걸 바탕으로 이런 맨날 하는 소리들 말고 실질적으로 두 가지 중 뭘 배울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스케치업을 처음 깔고 켜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선을 그리고 푸시 도구 눌러서 올리면 박스가 먼저 만들어지죠. 스케일로 변형도 주고 버튼 몇 번 누르면 그러니까 클릭 드래그 몇 번이면 3D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 로직은 이걸 반복해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라이노 화면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스케치업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면을 만들고 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형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명령어 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스케치업 방식으로 라이노도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케치업 기본 기능만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해서 쉽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만든 루비를 사용하면 수많은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치 기본 프로그램에 레고처럼 붙여나가는 것과 같죠. 물론 루비 중에는 유료가 있으니까 잘 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이노는 아예 처음부터 많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해요. 상자에 뭐가 가득 담겨 있어서 찾아서 써야 하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 찾아보면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친구라고 할까요? 작업 방식을 한번 볼게요. 스케치업도 단축키를 쓰긴 합니다만 현업에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루비들을 쓰는 게 필수적이죠. 루비가 많아지면서부터 버튼 클릭으로 하는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쓰는 루비들만 설치를 하고 화면을 잘 정리해서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이노가 수많은 기능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버튼 클릭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라이노의 메인 작업은 CAD와 같이 커맨드 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 기능들을 자유롭게 단축키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때문에 수많은 명령어를 외워야 하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숙달만 된다면 커맨드 타이핑을 통해 마우스 작업을 최소화하여 굉장히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작업 속도는 마우스 움직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스케치업과 라이노의 차이점 중 하나는 화면 구성이 있는데요. 작업물이 보이는 창을 뷰포트라고 하고 스케치업에서는 뷰포트 하나에서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보기는 어렵죠. 라이노는 기본 설정으로 4시점 동시 보기가 가능하고 뷰포트를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시점에서 동시에 보게 되면 모델이 다른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 번에 파악하면서 모델링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비정형 건축물로는 자아디드가 설계한 DDP가 있어요. 이 DDP는 라이노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사선이 많거나 곡선이 들어간 비정형 건축물인 경우 스케치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라이노를 통해 비정형 디자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배울 게 많고 어렵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비정형 요소들을 잘 활용하고 싶고 한계 없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면 라이노가 확실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치업도 다른 툴에는 없는 명확한 장점이 하나 있죠. 폭넓은 유제층을 바탕으로 구축된 3D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직접 모델링하지 않아도 웨어하우스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라이노에서는 이런 게 없는 게 아쉽죠. 다른 사이트나 스케치업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아 들고 오거나 렌더링 툴로 넘어가서 필요한 가구 같은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스케치업에는 루비라는 아주 강력한 친구가 있죠. 하지만 어떤 원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누군가 루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스케치업 버전이 올라가면서 잘 쓰고 있던 루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걸 해결하려면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일반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라이노는 그래스호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025년 초등학교, 중학교 코딩 교육 의무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런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으로 연결 조합을 통해 구현하는 코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라이노의 그래스호퍼도 비슷한 방식에 해당하죠. 개인적으로 그래스호퍼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스호퍼는 잘 다룰 수만 있다면 활용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학생 때 꼭 배우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모델링 할 때 계단 만들기 참 귀찮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계단을 만드는 로직을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더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죠. 이런 면에 따라 움직이는 트러스 구조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간격 높이도 조절 가능하고 면을 곡면으로 만들어도 그에 맞춰서 구조체가 실시간으로 변화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형태가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시간에 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모델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수치에 기반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생 때 대지 만들기 참 많이 하죠. 이렇게 대지 만드는 것을 자동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배우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도 의무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방식의 코딩이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타이핑하는 코딩을 통해 루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협업이 필요할 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케치업에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분업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른 파일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합쳐야 해요. 작은 프로젝트만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데 좀 큰 프로젝트를 동시에 협업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매번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럴 경우 라이노에서는 워크세션 기능을 통해 분업화된 파일을 합쳐서 작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구조랑 웹필을 서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각자 맡은 부분들을 서로 다른 파일로 분리하여 모델링을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작업 파일에서 상대방 모델링을 링크를 걸어 서로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해가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죠. 사실 유지관리나 업데이트는 라이노가 훨씬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스케치업도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는데 자주도 아니고요. 뭔가 당연히 있어야 할 법한 기능들도 루비에 의존하는 게 많고 기본 기능으로 들어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라이노를 5 버전부터 써오고 있는데 라이노는 버전업이 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왔어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툴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또 매달 버그라든지 자잘자잘한 패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케치업과 라이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툴을 선택해야 될까요? 서로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스케치업은 아무래도 비교적 처음에 배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루비를 사용하면 더 다양한 모델링도 가능해지고요. 루비를 제외하면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일주일 만에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잘 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와 그룹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파일을 넘겨받았을 때 쓸 수 없는 모델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 비해 라이노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학습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생 때라면 더더욱 라이노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치업만 쓰는 사무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때부터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라이노를 쓸 줄 알면 학교를 졸업하고 선택지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일단 졸업하고 나서는 또 툴을 새로 배우기가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케치업을 새로 배운다면 모를까 라이노를 일과 병행하며 배우기에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사무소는 라이노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원들 대상으로 라이노를 틈틈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제 노하우를 비롯해서 체계적으로 잘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제 현업에서 사용 중인 노하우와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오류 대처법 등을 간추려서 입문자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라이노 강의를 준비 중에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스케치업은 어떤 걸 표현하고자 할 때 루비가 필수적이어서 루비에 종속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라이노는 그래스호퍼까지 확장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없어집니다. 라이노는 배우면 배울수록 표현의 자유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배우는 보람을 느낄 수 있죠. 툴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또 자아디드, 로몬포스터, BIG, MVRDB, OMA 등 해외 네로라 하는 건축가들의 사무실에서는 라이노를 사용하죠. 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한다면 라이노를 배우시는 것을 강추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